다음으로 저희가 오늘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파인텍 종목입니다. 파인텍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고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파인텍 현재 급등세 여전히 연출해주고 있고요. 28%가량이나 올라가면서 수혜 잘 입었습니다. 58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580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파인텍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용 신형 본딩 장비의 개발을 끝냈습니다.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파인텍의 신형 본딩 장비는 7인치 이상의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의 모듈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렉서블 패널은 또 휘어지기 때문에 패널 핸들링 기술과 본딩의 정밀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에 파인텍은 독보적인 설계와 제작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산 장비 개발에 성공하면서 장비 수주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코닉글로리가 인수합병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상한가에 들어온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152원 정도 주가 더 올라갔고요. 661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코닉글로리였습니다. 코닉글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적대적 인수합병에 타깃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좀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 및 상장사가 코닉글로리에 꾸준히 인수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주주인 조명재 대표가 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대주주의 지분율이 좀 낮은 데다가 시총도 작기 때문에 적대적 M&A의 단골 손님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CJ 대한통운인데요. 다음 달부터 택배비 올린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CJ 대한통운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현재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가 넘게 올라가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5,500원 정도 오늘만 올랐습니다. 18만 3천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었고요. 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은 현재 고객사들과 택배비 인상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 측은 이달 초에 고객사에 택배 운임 인상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고 최근 1차 협의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CJ 대한통운은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치고 내달부터 새로운 가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평균 인상 가격은 100원 수준에 결정될 전망이고요. CJ 대한통운이 택배비를 올리기로 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종목입니다. 어제 중장기 비전 및 경영 발전 방안을 발표한 여파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 현재 3%의 강세 흐름 시현되고 있고요. 1,0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6,1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3년까지 별도 기준 매출액 16.2조 원, 영업이익 1.7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고요. 여객 부문에서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한 미주 노선 네트워크 확대와 고단가 수요 유치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화물 부문은 의약품과 신선 화물, 5G 통신 장비와 전기차 부품 등의 고단가 품목에 집중을 하면서 운임을 좀 높이고요. 이를 통해 2023년에 여객 매출 10.3조 원, 화물 매출 3.4조 원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 현재 흐름까지 한번 추적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등락률 많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코스피 현재 상승세가 짙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창 종목이 23%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660원 정도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3,515원 보여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금강산 관광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 흐름 시현되고 있는 한창이었고요. 에이블 CNC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16.41%가량 역시 올라가주면서 강세 흐름 시현되고 있습니다. 2,050원 정도 주가 더 올라갔고요. 현재가 14,9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아모레 GE 종목 보겠습니다. 9.5%가량 역시 올라와 주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1,500억 원가량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아모레 GE 종목입니다. 72,6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퍼코리아가 가장 위에 보입니다. 6.5%가량 떨어지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66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는 949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용평리조트가 오늘 약세입니다. 5.58%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65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는 11,0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용평리조트였습니다. 어제 강세 흐름 보이면서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갔지만 오늘은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성건설 보겠습니다. 5.17%가량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15원 주가 올랐고요. 2,11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일성건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큰 종목부터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닉글로리가 여전히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661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온 코닉글로리입니다. 다음 파인텍 보겠습니다. 27.43%가량 역시 올라가면서 상승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 수혜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2,56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셀리드 보겠습니다. 24.57%가량 역시 올라가면서 상승 전환과 함께 급등하고 있습니다. 1,850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54,5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셀리드입니다. 하락세 큰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시스가 11.69%가량 하락하면서 급락세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76원 정도 주가 내려갔고요. 현재가는 574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 연체 소식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미콘 라이트 보겠습니다. 9.73%가량 역시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78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는 724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세아텍까지 보겠습니다. 9.29%가량 내려가면서 하락 전환과 함께 급락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590원 정도 주가 더 내려갔고요. 현재가는 5,76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아세아텍 종목이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4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삼성전기와 유한양행, 그리고 FNF와 롯데칠성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준비를 했고요. 삼성전기 종목입니다. 하반기 반등 아직은 유효한 스토리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삼성전기 관련 리포트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의 2019년 1분기의 매출액은 2018년 4분기 대비 7.2%가량 증가한 2조 1,4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듈 사업부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인데요. 기판 사업부와 컴포넌트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기의 2019년 1분기 영업이익은 2018년 4분기 대비 8.4% 감소한 2,31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컴포넌트 사업부의 수익성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또한 5G로 네트워크 환경이 변화하면 기지국 장비와 스마트폰 단말기는 이전 제품에 비해서 통신 모듈이 변합니다. 새로운 주파수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고단파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안테나가 장착되고 이에 따라 통신 모듈 관련 BOM이 이전 제품에 비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난이도 기술로 인해 경쟁 구도는 조금 더 단순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상선전기의 역할 또한 시장 확산에 비례하면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G의 확산에 따라 IoT와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시장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내연기관에 비교해서 전기차는 MLCC를 5에서 10배 더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단순 소요량뿐만 아니라 용량도 증가하면서 매출액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리포트는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해줬습니다. 이는 2019년 1분기 대비 실적 부진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과하게 반영된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2019년 영업이익은 2018년 대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력 제품인 MLCC의 업황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15만 원까지 유지해줬습니다. 네, 삼성전기 관련 리포트였고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현재가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세 연출되고 있고요. 0.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더 빠졌고요. 현재가는 11만 5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삼성전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내놓은 리포트고요. 유한양행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액 4천억 돌파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리포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매출액 4,142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처음으로 분기에 4천억가량을 상회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약품 사업부는 최대 품목 비리어드와 소발디의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상 첫 3천억 수준까지 돌파했습니다. 발사르탄 성분의 발암물질 이슈로 트윈스타가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7%가량 증가를 했고요. 당뇨 치료제 트라젠타도 32.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생활건강사업부와 API 부문도 각각 9.4%, 29.9%가량 증가를 하면서 최대 실적 달성에 일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9%로 부진했는데 저마진 상품의 매출액 증가로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고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로 판관 비율이 1.6%포인트가량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4.4%가량 감소를 했는데요. 이는 자회사 한국얀센의 회계기준 변경과 퇴직금 정산 등으로 지분법 이익이 감소했음에 기익을 합니다. 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조 5,773억 원 그리고 87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비리어드의 약가가 30% 인하됐고요. API 부문의 대형 신제품 부재로 매출액 증가율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은 5.6%로 18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얀센에게 기술 이전하면서 받은 계약금 5천만 달러의 60%가 기술 이전되면서 받은 계약금 또 1,500만 달러가 계상될 예정까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29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EPS를 12개월 선행으로 변경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까지 유지해줬는데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와 폐암 치료제 등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상 진행에 따라 기업 가치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가 되는 그룹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종목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0.41%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 24만 4,50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고요. FNF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장 동력은 MLB 중국 진출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시죠. FNF 종목 관련 리포트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법인 FNF 상하이에 추가 지분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FNF 상하이는 동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 검수 대행 법인이었습니다.
MLB 중국 라이센스 체결 이후에 판매 목적이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요. MLB의 중국 진출은 온라인과 플래그십 스토어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현 시점에서 매장 수나 매출의 규모를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시 당일에만 주가는 11%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한세 MK는 13년 9월 NBA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에 1년간 주가는 6,610원에서 18,600원으로 약 3배 상승한 선례가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8배에서 16배까지 리레이팅이 됐습니다. FNF의 19년 매출액은 7,340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디스커버리 매출액은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13%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MLB 면세점은 1,393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MLB 기존 채널은 1,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성장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017억 원, 영업이익률은 18.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든 실적의 추정치는 MLB의 중국 진출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혀졌습니다. 목표 주가를 7만 4천 원으로 상향한 리포트입니다. 현 주가는 19년 선행 퍼 11배 정도로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내 동종업계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한세 MK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사례까지 감안했을 때 중국 진출 모멘텀으로 주가 업사이드는 활짝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FNF 종목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짚어보시죠. FNF 현재가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6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더 떨어졌고요. 62,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FNF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롯데칠성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은 탄산음료와 함께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롯데칠성 종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했습니다. 맥주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탄산음료 매출 호조 그리고 그룹 차원의 전사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의 매출 성장률이 반등한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탄산음료는 다른 카테고리 대비 수익성이 높은 품목인데요. 동사는 과거의 경쟁사 대비 매출 성장률이 부진한 모습 보여줬었지만 배달음식의 성장에 따른 탄산음료의 수요 반등, 또 B2B 채널 내의 가격 경쟁력 강화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수요 반등과 가격 경쟁력의 개선은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올해도 음료는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한편 광고 판촉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맥주 매출이 부진하면서 주류의 적자는 심화된 상황입니다. 동사는 올해 적극적인 광고 판촉비의 효율화를 통해 주류 부문의 비용을 최대 200억 원 내외 절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주류의 영업 적자는 전년 대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온라인 음식 서비스의 거래액은 5.3조 원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80%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고요. 배달음식 모바일 플랫폼 이용 확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배달료에 대한 지불용이 증가, 그리고 배달 대행 서비스의 발달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의 고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배달 음식은 주로 치킨과 피자처럼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보완제 성격으로 탄산음료의 소비가 많은 편입니다. 배달 음식이 가정에서의 조리 및 식사를 대체하고 있는 간편식인 점을 감안한다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탄산음료의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칠성은 탄산음료 매출 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에 탄산음료 수요 반등의 최대 수혜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롯데칠성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해줬고요. 목표 주가 190만 원까지 제시해줬습니다. 롯데칠성은 탄산음료 매출 성장률 반등, 주류 사업 적자 축소에 힘입어서 올해 업종 내에서 돋보이는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네, 종목 리포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칠성 현재가 보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67%가량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 147만 7천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롯데칠성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4종목 한번 짚어드려 봤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결산 배당으로부터 보통주 한 주당 7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4%며 배당금 총액은 약 13억 원입니다. 네, 이어서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약 16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61억 원으로 16.0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0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결상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1,180원, 종료주 한 주당 1,18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와 종료주를 각각 0.6% 그리고 1.2%며 배당금 총액은 약 814억 원입니다. 네, 이어서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은 정기 주주총회 예정일 4주 전까지 개별 연결 재무제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을 착오해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현재 전장보다 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5,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바이오텍입니다. 12.32%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살펴보겠습니다. 9.14% 상승했습니다. 17,000원 오른 20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은 현재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델릭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델릭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약 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4% 감소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2억 원으로 23%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12억 원으로 166% 늘었습니다. 네, 이어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 손실이 약 149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98억 원으로 16.5% 늘었고 당기 순손실은 86억 원으로 손실폭이 줄었습니다. 네, 이어서 AD테크놀로지입니다. AD테크놀로지는 SK하이닉스와 68억 원 규모의 메모리 컨트롤러 직접 회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약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3,3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1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델릭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2.3%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0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광밴드입니다. 0.91%로 1%에 가까운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1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D테크놀로지입니다. 11.64%로 12%에 가까운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1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입니다. 13.27% 상승했고요. 7,34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